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리의지기입니다. 제가 늘 SNS에서 복식사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새롭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은 최대한 간결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지만 제가 워낙 노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강의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목감기가 와 있는 상태라서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은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잡은 주제는 바로 정조와 곤룡포입니다. 정조임금과 곤룡포. 사실 정조와 곤룡포 하면 정조임금께서 을에 입었을 의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또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정조와 곤룡포에 담긴 조금 속 깊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영상 매체에서 감동적인 코드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조와 곤룡포를 이야기하기 전에 곤룡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곤룡포를 말하려면 단어에 담긴 글자의 뜻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곤룡포 할 때 곤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다, 말려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서로운 신수, 용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글자를 합성하면 말려있는 용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곤룡포의 흉배를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흉배를 보시면 용이 또아리를 틀듯이 이리저리 말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옷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곤룡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옷은 황제 그리고 국왕에게는 시무, 그러니까 업무를 볼 때 입는 옷이라고 했고, 왕세자와 왕세손은 서연복과 강서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서연과 강서는 경전의 뜻을 헤아려 가르치는 수업과 글의 뜻을 강론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런 교육은 나이가 지긋한 정승이나 관료들에게 왕가의 자손으로서 제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시간을 이릅니다. 어쨌든 이런 때 신하들을 대면해서 공식적인 수업을 받는 것이니 옷차림에 있어서도 간편한 의복이 아니라 용포와 같은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 옷의 색깔은 어땠을까요? 색깔을 보면 황제는 황색, 왕과 황태자는 대홍색, 세자와 세손은 아청색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다만 세자의 경우는 사회적인 환경과 시대별로 약간의 색깔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시대가 혼란스러운 전란기로서 제대로 된 의복을 갖추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거나 왕세자의 복식 제도가 정돈되지 않은 때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옷에 표현하는 흉배는 어땠을까요? 황제부터 살펴보자면 발톱이 5개인 용과 앞, 뒤에 해와 달이 표현되어 있는 흉배를 양쪽 어깨와 가슴, 등에 총 4장을 사용했고, 왕은 5조룡이 수놓아져 있는 원형의 흉배에 역시 4장을 사용했고요. 세자는 왕과 동일하지만 발톱이 4개인 4조룡의 흉배를 4장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세손의 경우에는 황제, 왕, 세자와는 달리 발톱이 3개인 3조룡의 흉배가 신하들의 것과 같이 네모난 형태로 표현돼서 가슴과 등에만 표현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흉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 초기에는 옷감을 짤 때 흉배를 같이 짜서 만드는 형식으로 옷감을 재직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척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흉배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옷은 또 사실 살아있을 때에도 지겹게 입었겠지만 죽어서도 입고 떠나야 했던 게 곤룡포입니다. 황제나 왕, 세자, 그리고 세손 모두 죽으면 염습 의대로서 곤룡포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염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의 몸을 닦아주고 거기에다가 평소에 입던 옷이나 이불 따위로 겹겹이 입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조선시대 왕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명사격인 의복이 바로 곤룡포죠. 구성은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말씀드릴 17세기에서 18세기의 곤룡포의 일습, 즉 한벌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여름에는 얇은 사, 겨울에는 비교적 두껍고 부드러운 단을 사용했고 탕건과 익선관, 옥대, 흑피화, 소창의, 중치막 또는 대창의, 다포, 단령포로 복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정조 시대 때 단령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가슴을 덮을 정도로 컸던 흉배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30에서 35cm를 아우르는 큰 크기의 흉배가 있었던 시기가 되겠고요. 더불어 넓은 두리소매가 자리 잡고 단령의 문은 뒷길로 가서 매듭 단추에 걸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감의 색으로 만든 겹고름도 많이 보이는데요. 단령의 목깃 파임도 점점 깊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홑단령이 아니라 직령과 단령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징궈 만드는 겹단령이 유행한 시기가 되겠고요. 끝으로 조선 후기에 부유해져가는 경제력을 통해서 신분에 상관없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의 의복을 입고 활보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시기로 복식에 대한 사치가 단령포에도 일정 부분 적용됨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곤룡포를 하나씩 입는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의복인 저고리, 바지, 행전, 버선, 망건, 그리고 상투관과 같은 기본 복식은 제외하고요. 가장 먼저 저고리 바지 위에 소창의, 그러니까 장유를 입고 그 위에 중치막 또는 대창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창의를 입은 뒤에 다포라고 하는 반소매 옷을 입게 되고요. 그 위에 곤룡포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머리에는 이미 상투관이 써져 있는 상태겠죠. 그 위에 탕건과 익선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옥대를, 그리고 신발로는 목이 긴 장화 형태인 흑피화를 신게 됩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익선관의 형태는 뒤가 높고 뿔의 형태가 다소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동시대 인물인 밀창군의 무덤에서 출토된 이 비단 3호를 조사해 봤을 때 생각보다 모자의 뒷면이 높지도 않고 뿔 또한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유물도 그러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옥대는 당시의 제도를 따라서 세 조각의 띠가 연결되어 원형의 모양을 갖춘 허리띠이고 흑피화는 여름에는 흑서피 그리고 겨울에는 흑괴자피를 이용해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 문관은 사모 안에 탕건을, 무관은 전립이나 사모 안에 총모자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재현품을 이용해서 착장한 모습입니다. 다만 옥대의 경우는 원형이 아니라 후기에 사용하는 사각형의 허리띠를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면도 있고요. 동시에 조금 다른 면도 느껴지실 텐데요. 동시대 유물의 크기를 반영한 추측성 재현이지만
아마도 왕실의 복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로 이렇게 재현한 것인 만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